우리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다양성 또 민주성이 보장될 때 확실히 국민들한테 지지도 더 받고 그다음에 혹시 뭐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대선이 치러질 텐데 예. 그럴 때도 민주당이 그런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.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민주당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한 뜻이었을까요?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3월이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 그걸 갖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 2심 재판에서 1심처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당이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. 그런 관점에는 좀 동의하시나요? 또 혼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? 뭐 큰 혼란에 빠질 거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예.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. 예.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또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말하자면 압박이잖아요. 예. 이건 상권 분립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 정신도 맞지 않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옳다.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 만나시고 좀 분주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늘 민주당 사안과 전국 현안 좀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고 주변에 좀 알리니까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먼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잖아요. 사실은 상황만 보면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. 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그러나 최근에 나온 민주당 지지율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과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. 왜 이런 모습이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? 뭐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아프죠. 뭐. 예.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탄핵 이후에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불안할 때 좀 예.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좀 성숙하고 또 여유 있게 이 예. 국정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한테 지금부터는 더 강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막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특히 뭐 아마 지난번에 고난 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예. 당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견이 있었잖아요. 뭐 저 자신도 그건 신중해야 한다라고 예. 했다가 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들은 어쨌든 국정이 좀 안정되고 예. 그다음에 이 탄핵 국면이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딱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그 정치권 자체가 여기에서 이른바 공방만 한다라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비호감도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정당 지도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요. 3월이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 그걸 갖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 2심 재판에서 1심처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다면 당이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. 그런 관점에는 좀 동의하시나요? 또 혼란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? 뭐 큰 혼란에 빠질 거다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예.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. 예. 거기에서 어떤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해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또 사법부에 대한 또 다른 일종의 말하자면 압박이잖아요. 예. 이건 상권 분립을 규정하는 우리 헌법 정신도 맞지 않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지켜보는 게 옳다. 지켜본다. 또 이 문제는 또 당사자인 이 대표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예. 그걸 미리 뭐 결과를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은 그 2심 결과가 나온 뒤에라야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고 입장도 낼 수 있고 그렇다.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 뜻입니까? 그렇죠. 뭐 아직까지 사법부가 지금 판단한 건 아니니까. 아직 뭐 재판도 예. 이제 시작됐나요? 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. 판에 그런데 미리 그 예단하는 건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눈길을 잡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. 총대를 매라면 매겠다.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됐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하신 걸까요?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? 국정이 어쨌든
예측 가능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. 예. 또 탄핵도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. 예. 이런 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또 그 새 정부에 의해서 그래도 그동안 좀 중지됐던 대한민국의 또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또 뭐 도약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. 국민들이. 이걸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면 여야 누구의 어떤 그 뭐 입장이 아니라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할 말은 하고 또 필요하면 또 행동도 하고 예. 하는 역할을 하겠다. 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행동도 하고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. 아닙니다.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아니, 모습일까? 제가 이제 총대란 말을 안 쓰는 거는 총대라고 하니까 그게 또 자꾸 계엄을 연상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썼네요. 예, 그런 아무튼 뭔가 적극적인 역할, 안정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은 좀 하겠다. 그렇죠. 그런 의지가 있다. 예, 국정 안정이나 또 국민들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우리 헌정 질서의 어떤 회복이랄까 이런 데 필요하다면 예, 하겠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하실 것 같아요. 생각도 좀 하시고요. 알겠습니다. 앞서서도 이 주제를 좀 패널 분들과 다뤘는데요. 설 연휴에 김경수 전 지사가 SNS 글을 통해서 올린 4대 요구안.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당내 친명계를 향한 요구안이었거든요.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요구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그래서 뭐 개별적인 요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다들 그렇습니다. 그냥 한번 훑어봤으니까 못 하겠고요. 뭐 저 조금 말을 독하게 하긴 했지만 예.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전 자연스럽다고 보고요.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반격을 할 수는 있겠죠.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좀 물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 예.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경쟁력을 할까 또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게 무슨 뭐 자꾸 싸움으로만 볼 건 아니다. 예. 근데 살짝 지금 보면은 살짝 갈등 국면처럼 비춰지고 왜냐하면 친명계 인사들 중 저 아까 방송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특히 대표적 정성호 의원 등 목소리를 저희가 시청자에게 전달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건 온건한 반응이었거든요. 실제 굉장히 격한 반응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험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이게 자칫 굉장히 지금 상황이 민감한 때인데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저는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님, 노무현 대통령님,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예. 분들 다 모시고 해봤습니다만은 예. 당 내에서 뭐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것, 또 그 이견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공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이 뭡니까? 결국 다양성, 민주성이거든요. 예. 그건 뭐 당연히 거기서 다 녹여낼 수 있는 문제다. 예, 예. 그건 뭐 옆에서 너무 뭐 분열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찾아서 예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1시간 조금 넘게 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내용도 좀 알려줬어요. 어제는 통합을 강조했다 정도만 소개가 되는데 오늘 하루가 지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했던 내용도 조금씩 알려줬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김부겸 전 총리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TK 지역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신다. 그리고 어떤 역할이 다 있다. 그런 게 다 통합돼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을까요? 이 내용 좀 보셨죠? 어떻게 예, 좀 뭐 들으셨어요? 저도 봤습니다만은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좀 파악하셨을까요? 어떤 글쎄, 뜻으로? 뭐 문 대통령님 이제 생각을 제가 뭐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좀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한 주자들이 예. 각자 자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에 도움이 된다. 따라서 뭐 말하자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억지로 억누르려거나 이래서는 그게 안 하는 게 좋겠다. 예. 아마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아마 말씀은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예. 우리 민주당이 바로 그렇게 다양성 또 민주성이 보장될 때 확실히 국민들한테 지지도 더 받고 그다음에 혹시 뭐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대선이 치러질 텐데 예. 그럴 때도 민주당이 그런 폭넓은 모습을 보여야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. 그렇다면 지금은 약간 민주당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좀 지적을 한 뜻이었을까요?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특히 탄핵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그 목소리가 아주 더 크잖아요. 예. 예.
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예. 설 연휴 동안에 김두관 전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하신 걸로 또 보도가 예, 돼서 뭐 알려집니다. 서로, 그런 예. 내용도 소개가 됐는데 조만간 김두관 전 의원과도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는데 이걸 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는 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걸 어떤 모습일까?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라는 정치인의 그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당내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약간 결이 다른 정치인들과 뭔가를 좀 힘을 모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갔거든요. 이거 좀 어떻게 좀 설명하실까요? 아니 이건 정초니까 서로 예. 이제 안부 인사 또 덕담한 건데 그건 너무 과대 해석이고요. 다만 김 지사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예.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. 그런 점에서 또 김 지사는 오랫동안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이제 말하자면 그걸 전도사 노릇을 해오신 분이니까 예.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논의되는 개헌 논의에도 들어가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고요. 그래서 뭐 저도 서로 각자 자기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는 어떤 꿈이나 비전이랄까 이런 걸 놓고 노력을 하자. 뭐 그런 정도였죠. 예. 그걸 뭐 당장 무슨 뭐 둘이 뭐 혹시 만나서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결이 다른 제가 지금 완곡계 표현했는데 사실 비명계라고 통상 불리거든요. 비명계로 간주되는 다른 정치인분들과 또 만나시거나 연락하실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?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예.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그거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건 없지 않습니까?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. 좀 방금 전에 개헌 얘기 살짝 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개헌을 주장하시고 요즘에 목소리 좀 내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참 합의가 안 됐던 내용이거든요. 예. 목소리나 원칙에 대한 얘기는 다 나왔으나 합의가 안 됐어요. 자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헌 그리고 이게 언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? 기본적으로 현재 이번에 이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?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예. 군대를 동원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 헌법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진 헌법을 가진 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이제 걷어낼 때가 되었다. 예. 민주적인 어떤 국가 무슨 책임제로 가야 되겠죠.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야 되겠죠. 예. 그런 내용이 분명히 담아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되는 거 이건 분명히 이번에 해내야 된다. 예.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을 함께 치르고도 그런 정도의 합의를 못 해낸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랬을 때 시기는 어떻게 하느냐. 과거 후보들도 약속을 해놓고 안 했으니까 예. 저는 빠르면 개헌 논의의 결과물을 예.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지방선거 때. 아니면 늦어도 예. 다음 총선 때는 분명히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많은데 불발된 이유가 주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심을 안 들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이번에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유력 후보자들이 예. 반드시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죠. 이렇게까지 우리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예.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봐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.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 그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주요 방향과 시기까지 국민들이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게 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약속을 해라. 약속을 해라. 약속을 하고 국민들한테 다 밝혀라. 이 말씀인가요, 그럼? 그러니까 큰 방향과 내용과 그다음에 시기 정도는 국민들이 요구를 할 권한이 있죠. 이번에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을 예.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묵묵히 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인들은 답할 책임이 있죠. 자, 여당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들, 일부 헌법재판관들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. 그에 대해서 좀 민주당, 야당들 비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이거는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우리는 상권 분립이 엄격하잖아요. 예. 적어도 사법이 어떤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예.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깃장을 놓는 거잖아요. 이거는 결국은 자칫하다가는
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.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? 이 예. 공동체에 던져진 혼란을. 거기는 이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이 고통. 예. 거기에다가 빨리 국민들은 이렇게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. 예. 특히 이제 요새 뭐 딥시크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AI 때문에 지금 큰 그게 난리가 났는데 예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? 이런 국민들의 정말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책임일 텐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재판관들까지 시비를 걸고 예. 그럼 이 헌법 질서 자체를 그러면 부정하겠다는 겁니까?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건 빨리 이런 간도해야 한다.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.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합당한 책임 묻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탄핵 소추 말고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글쎄 자꾸 이 권한 대행이 이렇게 정무적 사안에 이렇게 깊이 휘말리는 것은 정말로 불행입니다. 예. 그냥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데 예. 벌써 이 양반이 7번째인가 뭐 그렇습니다.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빨리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조정을 하든 저는 이거 재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. 다시 재표결에 붙여야 된다. 왜냐하면요. 지금 그동안 경찰, 검찰, 공수처가 뭐 각자 뭐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조금 국민 눈에는 좀 어수선하잖아요. 예. 이걸 어차피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모으고 예.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특히 계엄이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. 그런 점에서 특검이 불가피한데 알겠습니다.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.